장자 자유하고 유자 경장하라. 장자지전엔 진퇴 필공하라. 연장 이배 얻은 부의 사지하고 신년 이장이 얻은 형이 사지하라. 악영 인친이면 인경 아친하고 악영 인형이면 인경 아형이니라.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자 자유하고 유자 경장하라. 장자 하면 장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 연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장자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자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할 때 어른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른은 자유하고 자자 사랑할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자자를 쓰면 윗사람이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또는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라고 하고 자애라고 그렇게 같이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린이를, 유자는 어릴 유자인데 사실은 이제 유자가 돼야 되죠. 사람 자자가 뒤에 붙어가지고 유자가 돼야 됩니다만은 네 글자씩 맞추느라고 여기서는 자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린 사람, 유자 하나만 쓰더라도 어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유자 경장하라. 유자가 앞에 제가 유자에서 자자가 생략되었다라는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자 하면 어릴 유자니까 어린 사람이니까 어린입니다. 어린이는 경장하라. 경자 공경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나왔던 장자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린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자나 장자가 다 목적어 자리에 놓여 있고요. 목적어가 되려면은 우리말에서는 명사 또는 명사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릴 유자, 어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말로 그렇게 풀이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지 전엔 진퇴 필공하라 했습니다. 장자하면 역시 어른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는 무엇 의라는 우리말의 관형격으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지 전 하면 어른의 앞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의 앞에서는 이란 뜻이죠. 어른 앞에서는 진퇴 필공하라. 진자는 나아가는 거고 퇴자는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날 때 필공 반드시 공손히 하라 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 이배 얻은 부의 사지하고 10년 이장이 얻은 형이 사지하라. 문장 구조로 보자면 조금 풀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어떤 뜻으로 번역하냐면 연장입니다. 그럼 연장하면 나이가 어른이다. 이 장자는 많을 장자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연장하면 나이가 많다 합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하면 2배입니다. 배로써 라는 뜻이죠. 써이자가 뭐뭐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배로써 많다. 배로써 많다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하자면 조금 어색합니다만 우리말에 맞게 고치자면 배가 많다면 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나이가 배로써 많다면 이란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2배가 많다면 이게 이제 앞에가 전체가 가정형의 문장이고요. 부의사지하라. 아버지로서 그를 섬기라. 부의할 때 써이자가 뭐뭐로 써도 되고 뭐뭐로 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써이자가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써이자가 후치의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써이자의 뜻은 자격이나 신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배로서 많다면 나보다 배가 많다면 그 사람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지할 때 지자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로서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로 섬기라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있자 뭐뭐로써 도 되고 뭐뭐로서도 되고 그 다음에 써있자가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부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써있자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부하면 역시 아버지로서 또 써있자가 뒤에 오더라도 아버지로서 그를 섬기라라는 뜻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것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라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규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라는 책에 이 문장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장 10년이 장이여든 형이 사지하라. 형이 사지는 부의사지와 똑같은 형태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형으로서 그 사람을 형의 자격으로 그 사람을 섬기라. 형을 섬기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라 라고 할 수 있고요. 10년 이장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10년 이장이여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살로서입니다. 10살로서 장, 많다면입니다. 10살로서 어른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나보다 10살이 더 어른이라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장이여든 형이 사지하라. 10살로서 어른이라면 형으로서 형을 섬기는 것으로서 그를 섬기라. 또는 형의 자격으로 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 2배하고 10년 이장 이 두 가지 문장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10살짜리 어린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연장 2배 하면 배로서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20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의 10살을 기준으로 보자면 10년으로 어른이라면 나보다 10살이 많다면 이러면 10살짜리한테는 또 10살이 많으면 20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살짜리가 20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형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옛날 분들이 생각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였냐면 이 말은 집안에서 누군가 형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사회적인 어떤 그 성숙한 인격체로서 바깥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이의 기준은 20살 성년입니다.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밖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나보다 나이가 배가 많다면 배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나보다 10살이 많다면 형으로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장 2배와 10년 이장의 최하 기준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그 기준은 몇 살이라고 합니까? 20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관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사회적인 인격 성숙체로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부르지 않는 그 나이를 이제 20살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밖에 나갔을 때 나보다 나이가 배가 많다면 아버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다면 형을 섬기는 걸로 섬기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영인친이면 인경아친하고 악영인형이면 인경아형이니라. 문장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악영인친, 내가 공경한답니다. 누구를 공경합니까? 인친을 공경한답니다. 인자는 한문에서는 대부분 뭘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 나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친, 이때 친은 부모, 어버이를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남의 부모를 공경하면 인경아친하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나에게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어버이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말에 더 가깝게 하자면 다른 사람도 남도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영 인형이면 인경 아형이니라. 내가 이거 이제 똑같죠 문장이. 남의 형을 공경하면입니다. 내가 남의 형을 공경하면 남도 나의 형을 공경한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에서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주로 이제 이 나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 나기자, 몸기자인데 이게 나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쇄가 예쁘게 되어 있는 책을 보면 기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글자는 사실은 구별이 되죠.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뜻하는 나, 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뱀을 뜻하는 우리 사, 진사오미 할 때 그 사자로 쓰이지 않습니까? 뱀사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만 옛날에 이런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세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그냥 쓰고 목판에 새길 때요. 또는 새길 때는 어떤 글자로 통일했냐면 요 글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쓰이긴 합니다만은 판각에 새길 때는 그냥 요 글자 하나로만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이제는 이거를 원래 원문에서 어떤 글자로 쓰였는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썼지만 나기자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자로 쓰일 때가 있고요. 뱀사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고 우리가 문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 주위에 사람자 같은 게 있으면 이 글자는 대부분 뭘로 쓰이냐면 나기자로 쓰입니다. 이게 인자가 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란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문장은 이제 이렇게 인쇄된 거 말고 한문 원전을 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글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미 있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문맥 속에서 어떤 글자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인자가 주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기자 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숱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에서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자 자유하고 유자 경장하라. 장자지 전엔 진퇴 필공하라.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자지전 읽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장자의 앞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말의 지자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앞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지전 하지 마시고 장자지전이라고 읽어주시면 더 낫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장자지전엔 진퇴 필공하라. 연장 입에 얻은 부의 사지하고 10년 이장이어든 형이 사지하라. 악영 인친이면 인경 아친하고 악영 인형이면 인경 아형이니라.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른의 앞이라는 말만 있죠. 이게 글자 그대로 하자면 어른의 앞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말을 우리말로 약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른의 앞에서는 또는 뭐 어른의 앞에 있을 때에는 또는 어른의 앞에 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 수 있습니다. 네? 장자지전하면 어른 앞에 가다. 어르신이 앞에 가시면. 어른이 앞에 가다. 그렇게는 안 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앞에 간다면 말을 만들자면 어떻게 되지?
근데 여기서 일단 지자는 뭐 가다란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쉽게 이렇게 문장을 보고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지자가 가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용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지자가 나오는 용례가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문장이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빈객 내방이여든 접대 필성하라. 네. 빈객 불내면 문호 정막이니라. 인지제세에 불가무운이 이문회우하고 이유 보인하라. 우기정인이면 아역자정이요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빈객 내방이여든 접대 필성하라. 빈객은 뭐 우리 지금도 쓰는 말로 손님 빈자, 손님 객자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라는 뜻이고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내방하면 오다, 올레자에 그 다음에 방자는 찾아올 방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방이란 자체가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객이 찾아오면,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걸 말합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 집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말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접대 필성하라. 접대라는 말 뒤집으면 대접이라는 말과 같죠.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접대라는 말. 그래서 접자, 맞이할 접자. 그 다음에 접자는 대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맞이해서 대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원래 글자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접대라는 말 지금도 쓰고요. 또 뒤집어서 대접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대접이 더 낫겠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대접할 때 필, 반드시 성자는 정성성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다, 성실하게 하다, 정성스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시면 대접하기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라, 정성스럽게 대접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빈객 불내면 문호 정막이니라. 손님이 역시 빈객입니다. 손님이 불내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문호 정막이니라. 문호는 글자 그대로 다 문과 문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문호가 흥하다, 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문호는 집안입니다. 집안이 정막해진다. 쓸쓸할 적자에 쓸쓸할 막자죠. 집안이 쓸쓸해진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집안이 쓸쓸한 집안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문호가 우리 집안이 쓸쓸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라는 이유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만큼 우리 집안에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권세도 있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그런 게 없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은 명심보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손님이 집안으로 찾아오면 힘든 건 엄마거든요. 어머니가 제일 힘듭니다. 그 접빈객, 봉제사 해서 빈객을 접대하는 것이 부인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손님 좀 우리 집에 안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빈객 불내면 문호 속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자는 속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아주 고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속자의 반대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앞자입니다. 앞자는 고아하다, 우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속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품격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계속 찾아와야 우리 집안의 품격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빈객 불내면 문호 속이니라 라고 했던
옛날 고사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여기는 정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심보감에 여기 나와 있던 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집안이 속되게 된다, 품격이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제세의 불가무운이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제세 불가무우입니다. 인지할 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때의 갈지자는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에 갈지자가 무엇의라는 관형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하나가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제세할 때 그 지자는 이라는 우리말에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사람이 하면 인지가 번역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있다, 그냥 물건이 여기에 있는 것도 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제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제세하면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조건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도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지제세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존재할 때에는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있을 때에는 불가는 가짜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불가하면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할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불가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면 벗이 없다가 되는 거죠. 벗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벗이 없어서는 안 된다. 꼭 벗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갈지자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갈지자를 빼고 문장을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인제세하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데 갈지자를 넣었다라는 건 조금 더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지자가 앞문장에서 주격조사로 쓰이면 그 문장은 그 문장으로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문장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세하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 라고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제세라고 쓰는 순간 이 문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그런 기능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가 끝나지 않고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또한 이 갈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이란 뜻으로 또 전체 주어절로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갈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문장에 나오게 되면 그 문장의 톤은 어떻게 달리냐면 인지제세에 라거나 인지제세는 이라고 그렇게 토가 두 가지로 거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뒤에 뭔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뭐뭐다라고 또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였을 때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지자를 없애보는 겁니다. 인제세해도 이 문장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글자를 맞추었다기보다는 이 지자의 용법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벗이 없어서는 안 되니, 또는 벗이 없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벗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뒤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문장입니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는 앞에 뭐 어떤 글자가 붙어 있냐 하면 누구의 말이냐 하면 공자의 말이 아니고요. 증자의 말로 나와 있습니다. 증자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군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왈,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이니라 라고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벗이 왜 필요하냐, 벗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증자왈, 군자라는 말은 빼고요. 이 문장만 네 글자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문회우하고 문으로써입니다. 문을 가지고서 문으로써 회우하면 뭐가 됩니까? 벗을 회, 모은다가 되지 않습니까? 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그러면 이제 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 학문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벗을 모으냐 하면 금전으로 벗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력으로 벗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써입니다. 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내가 학문하는 그것으로서 학문하는 다른 동지들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으로써 학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을 모으는 매개는 학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 보이나라. 그렇게 모인 벗으로써죠. 이유입니다. 그렇게 모인 벗으로써 보자 보충하다 돕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나의 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벗들로서 나의 인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벗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는 특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꾸 이렇게 너무너무 야단을 많이 치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자꾸 야단을 치게 되면 자식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아버지로부터 자꾸 꾸지람을 듣게 되면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관계는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천륜의 관계인데 자꾸 미움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꾸 꾸짖고 나의 잘못을 꾸짖는 책임을 누구한테 우리 사회적으로 육아에서는 돌렸냐 하면 스승이나 벗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나가서 배우고 그 스승은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지람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도 나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친구에게 자꾸 잘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선이라고 합니다. 이 책자는 꾸짖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좋은 일 하라고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책선이라고 하고요. 이 책선이 누구의 중요한 기능이냐 하면 벗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벗을 통해서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앞에서부터 보자면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벗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벗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학문을 가지고 그 벗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벗들로서 내가 모은 벗으로서 나의 인입니다. 내가 다 채우지 못했던 그 나의 부족했던 인을 보충한다, 돕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인이라는 말이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벗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고 벗의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나의 인을 돕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문회우하고 이후 보인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히 그 논어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논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떤 뭐 친구들 간의 모임의 어떤 그 명칭을 문우회, 이문회우할 때 그 문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인회, 나의 인을 돕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의 명칭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정인이면 아역자정이요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했습니다. 우자는 벗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서술어로 쓰이면 벗을 사귀다 라는 뜻도 됩니다. 교유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기정인이면 이 우자가 서술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벗으로 삼는다 라는 뜻이고요. 기정인 그 올바른 사람을 벗으로 삼으며 이란 뜻이죠. 그 기자는 크게 번역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번역을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사람을 벗으로 삼는다면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아역자정이요. 나도 또한이죠. 역자가 또한 역자니까요. 나도 또한 자정, 스스로 바르게 되고 라는 뜻입니다. 이 자자가 스스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저절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도 또한 절로 바른 사람이 되고 절로 바르게 되고 라는 뜻입니다. 그 벗으로부터 교화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나도 또한 저절로 그 교화를 받아서 바르게 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벗 우자가 벗으로 삼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아역자산은 뭐 앞에 글자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또한 저절로 사자는 사악하다, 간사하다라는 뜻이죠. 나도 또한 저절로 사악해진다,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에 문장만 풀면 되는 거죠. 종유사인입니다. 종자, 따를 종자에 유자는 놀 유자인데 따라 논인다라는 뜻인데 이 유자가 교유하다, 사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사귈 교자와 이 유자를 쓰면 교유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유 자체가 교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논인다, 따라서 사귄다라는 뜻이니까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 또는 사악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논일게 되면 사악한 사람과 교유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역자산이라 나도 또한 저절로 간사하게 된다. 나도 또한 저절로 사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벗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빈객내방이여든 접대 필성하라. 빈객 불내면 문호정막이니라. 인지제세에 불가무은이 이문회우하고 이유보인하라. 우기정인이면 아역자정이요 종유사인이면 아역자산이라. 예. 이 페이지에서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 갈짓자의 용례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고 이문회우 이유보인 잘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요 백사제니면 불염자온이라. 금묵자흑이요 근주자 적이니 거필택린하고 치필유덕하라. 태기교지면 유소보익하고 불태기교면 반유해의니라. 예. 봉생마중이면 불보자직이요 백사제니면 불염자온이라. 이거는 뭐 유명한 그 순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자는 뭐 순자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규정을 했던 그 성악설입니다. 원래 이 순자도 유가의 사람이고요. 맹자보다 조금 뒷시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자에 나오는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요. 봉자는 쑥봉자입니다. 쑥이 생자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자라냐면 마중에서 자라면입니다. 마자는 삼이죠.
우리 뭐 대마라고 할 때 그 맞자입니다. 줄기가 쭉쭉 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쑥이 삼대밭 속에서 삼밭이죠. 삼대밭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쑥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뻗게 되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삼은 꼿꼿하게 쭉쭉 뻗어서 자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쭉쭉 뻗어서 자라는 그 삼밭 가운데에서 자라게 되면 이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벗이 어떠냐, 내가 나를 쑥으로 생각하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다 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벗 속에 자라게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부자직이요. 붙자, 잡아주다, 붙잡아주다, 부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부하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라고 뭔가 부축해주지 않아도, 잡아주지 않더라도 자직이요. 역시 자자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역시 저절로란 뜻으로 더 낫겠습니다. 저절로 직, 바르게 되고 저절로 곧게 되고 라는 말입니다. 벗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도 그 변화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쑥이 산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 쑥을 곧게 자라라고 잡아주지 않더라도, 붙잡아주지 않더라도 절로 곧아지고 저절로 바르게 자라게 되고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뒤에 문장도 똑같죠. 백사제니면 불염자운이라. 백사 흰백자의 사자는 모래사자입니다. 흰 모래, 깨끗한 하얀 모래가, 흰 모래가 제자는 어디에 있다죠. 어디에 있습니까? 니에 있으면, 니는 진흙니자입니다. 시커먼 색을 띠고 있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진흙 속에 뿌려져 있으면 이런 말이겠습니다. 흰 모래가 진흙에 있으면 불염자운이라. 염자 물들일 염자입니다. 불염하면 물들이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자오하면 저절로 오자는 더러워질 오자입니다. 물들이지 않더라도, 검은 물 막 들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더럽게 된다. 저절로 검은색을 띠게 된다라는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어떤 친구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성향이 변하게 되는 걸 그 순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요. 불부자직, 이런 문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불부, 뭐뭐 하지 않더라도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글자 자체가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불염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문장이 길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짧게 그렇게 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자는 가깝다란 뜻인데 가까이 하다란 뜻도 되죠. 그 다음에 묵자는 먹이죠. 그 다음에 자자는 사람이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위에 먹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흑자는 먹의 그 색깔이 늘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게 되고 검어지게 되고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근주자 적이니, 주를 가까이 하는 것,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적자는 붉은색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가 근묵할 때 묵이 먹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이 주자도 그 붉을 주자가 아니고요. 붉은 모래를 뜻하는 주사입니다. 지금 번역의 밑에 나와 있죠. 주사를 가까이 한다라는 말인데, 이 붉은색 염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뭐 검은색으로도 글씨 썼습니다만 붉은색으로도 쓰지 않았습니까?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서 섞는 붉은 모래를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의 뜻으로 이 주자 하나만 써도 그렇게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염료인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게 된다. 옆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하라.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이 있기를 늘 힘쓰라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처할 때에는입니다. 거처할 때에는 이 거자 하나만 또 동사로 쓰였습니다. 거처할 때는 반드시 택린하고, 택자는 선택하다, 가리다. 그 다음에 린자는 이웃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선택하고 이웃을 가리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웃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그곳을 내 거처로 삼으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처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선택하고 이웃을 가려서 거처하고 취필 유덕하라. 취자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유덕. 유덕하면 덕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라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처할 때는 반드시 내 주위에 훌륭한 이웃이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유덕,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라. 나아가라라는 말은 없지만 문맥에 따라서 보충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장은 그 논어에서 요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인 의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지리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인 마을이 인자는 인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인 자체는 마을의 풍속이 어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 마을의 풍속. 저기에는 어진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이다. 저기에는 뭐 악인이 많이 사는 마을이다라는 뭐 그런 어떤 세간의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인하면 마을의 풍속이 인후한 것이 의미, 아름다움이 되니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니 아름다움이 되니라는 말이죠. 택불처인이면 택, 잘 선택해가지고 불처인, 인후한 곳에 거처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잘 선택해서 인후한 곳, 그 풍속이 인한 곳에 거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인한 곳에 거처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되고요. 언득지리요. 언자는 어찌란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장의 마지막에 종결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로는 어찌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찌? 지자는 어떤 뜻과 같이 쓰이냐면 요건 그냥 단순히 알다라는 뜻인데 우리 지혜롭다 할 때 이 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하고 통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득자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논어의 2인편에서 나왔습니다. 2인편 이 편명 자체가 이인 위미할 때 그 이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 거필택린하고의 이 말의 원래 출처는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잘 선택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이교지면 유소보익하고 불택이교면 반유해인이랍니다. 택, 잘 선택하여서 이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잘 선택하여서 하면 택이라는 말이 번역이 된 겁니다. 이자 말일이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니까요. 잘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교유하면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입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 사람이죠. 그래서 선택해서 잘 가려서 그 사람과 교유하게 되면 유소보익. 유자는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소자는 바소자죠. 뭐뭐한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한 바가 있냐면 보익되는 바가 있다라는 말이죠. 보자는 도울 보자. 그 다음에 익자는 이로울 이자죠. 도움과 이로움이 되는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소자가 나오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가 주어가 나오고 뒤에가 서술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서술어 한 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생략되면 이 뒤에 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소자 뒤에 나오는 글자는 거의 대부분이 바소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아니라면 그 뒤에 나오는 글자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한 바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보익도 보익 자체가 보자가 보탬이 되다, 익자가 이로움이 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탬이 되고 이로움이 되는 바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소 보익의 문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익되는 바가 있다, 도움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소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것 해도 되죠.
그래서 도움되는 것이 있다 해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불택이 교면 반유해인이라 가리지 않고서 사귄다면입니다. 아무렇게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벗을 아무렇게나 잘 선택하지 않고 아무나 사귀게 된다면, 교제하게 된다면 반유해인이라. 반자는 뭐 되돌아오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부사로 쓰이면 도리어, 반대로, 정반대로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도리어란 뜻입니다. 도리어 해로움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의자는 뭐였습니까? 문장의 마지막에 쓰이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종결사의 글자로 그렇게 쓰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자직이요 백사제니면 불염자온이라.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니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하라. 택이교지면 유소보익하고 불택이교면 반유해인이라. 예. 자, 그 다음에 50쪽으로 가겠습니다. 붕우유과어든 충고 선도하라. 임무체구면 이함불인이라. 면찬아선이면 첨유지인이요 면책아과면 강직지인이니라. 언이불신이면 비직지운이라. 견선종지하고 지과필계하라. 예. 붕우유과어든 충고선도하라. 붕우는 뭐 다 벗이죠. 벗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벗붕자의 벗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벗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을 유자나 없을 무자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글자는 어디에 누구누구에게라고 번역하면 우리말에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붕우에게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벗에게 유가, 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과는 뭡니까? 허물이나 잘못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벗에게 허물이 있다면입니다. 충고 선도하라. 그냥 글자 그대로만 번역해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고하고 선도하라라는 말이죠. 충고하면 이 충자는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게 자기 진심을 다하는 것도 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충고하면 정성스럽게 일러주는 걸 말합니다. 뭘 일러주겠습니까? 친구에게, 벗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걸 고치라라고 정성스럽게 일러주는 것, 그게 충고고요. 그 다음에 선도하면 잘 선자에, 그 다음에 도자는 이끌 도자입니다. 잘 이끌어주라 또는 선한 곳으로 이끌어주라 라는 뜻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성스럽게 일러주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라, 인도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자공문호한데 자활 충고의 선도지 하되 불가직지하여 무자역은 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충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도할 때 이 도자 있죠. 이 도자는 그 길도자인데 어떤 글자하고 통용해서 쓰이냐면 이끌 도자의 이 도자하고 통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충고 선도라는 말 자체가 논어에 나온 구절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공이 문우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벗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하기를 자활 충고의 선도지 하여입니다. 충고 정성스럽게 고해주고 잘못이 있을 때 정성스럽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일러주고 훌륭하게 잘 그를 도자는 이끌어준다라는 말이죠.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선도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도부가 바로
잘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앞에는 선으로 이끌어준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선자는 잘이란 뜻입니다. 잘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라는 말입니다.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불가즉지하라는입니다. 충고하고 선도해서 잘 이끌어줬는데도 그런데도 벗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입니다. 충고하고 선도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면하는 건 저기 맨 앞에 나오는 직자고요. 그 다음에 지자는 그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선도하고 그 다음에 충고하는 그 행위를 그친다라는 걸 말합니다. 따라와주면 그 따라와주는 상황에서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내 말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허물을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친구하고는 계속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때는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충고의 선도제 하다가 불가즉지하입니다. 안 되면 그게 불가하다면 충고하고 선도하는 것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충고하고 선도하는 걸 그만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과의 교제를 그만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어서 무자요군하라. 무자는 뭐뭐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물자의 뜻으로 그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자자는 스스로, 그 다음에 욕자는 모욕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언자는 마침표, 정글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주고 정성스럽게 고해주고 잘 그를 인도해주다가 그게 안 되면 불가하다면 그 서로 간의 그 관계를 끊어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자신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자꾸 악행을 저지르는 친구와 계속 친구 상해를 유지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모욕을 받는 그 어떤 악한 무리에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것이 친구의 기능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자지간의 관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이 있으면 자식을 끊임없이 충고해가지고 아버지를 좋은 쪽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친구 간의 관계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관계를 뜻하는 말이 또 이 구절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의유가 얻은 충고 선도하라. 이 구절은 노노의 이 구절에 근본을 두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인무 체구면 이한불이니라. 인무 역시 사람에게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체구가 없다면이죠. 체구는 뭐겠습니까? 책자는 아까 요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는데 또 꾸짖다라는 뜻도 있죠. 원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꾸짖어주는 친구가 없다면, 꾸짖어주는 나의 잘못을 꾸짖어주는 벗이 없다면 이한불이니라. 이자는 쉬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나오면 번역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뭐뭐 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쉽게라고 번역하면 그 다음에 함자는 빠지다죠. 쉽게 빠진답니다. 어디에 쉽게 빠지게 됩니까? 불의한 곳에, 의롭지 못한 곳에 쉽게 빠진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를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보자면 불의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걸 선택해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찬 아선이면 첨유지인이요 면책악화면 강직지인이랍니다. 면찬, 면자는 얼굴 면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찬자는 칭찬하다, 예찬하다라는 뜻이죠. 면찬하면 얼굴을 보면서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칭찬한다. 그 다음에 아선, 나의 선, 이 선자는 훌륭한 점이란 뜻이 됩니다. 나의 훌륭한 점을 우리 면전에서 뭐뭐 한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놓고 막 칭찬하는 것을 면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훌륭한 점을 면전에서 칭찬한다면 첨유지인이요. 첨자 아첨할 첨자. 그 다음에 유자 아첨할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뭐뭐의 뭐뭐한 관형격이죠. 아첨하는 사람이고 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행을 나의 훌륭한 점을 면전에서 대놓고 칭찬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첨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면찬지인 하면 첨유지인 하면 아첨꾼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행을 면전에서 칭찬한다면 아첨하는 사람이고 라는 말이죠. 친구는 나의 어떤 그 선행을 칭찬하기도 되지만 꾸짖어 주는 것이 진짜 그 친구의 본연의 도리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면책아가면 강직지인이랍니다. 면책은 면전에서 꾸짖는 것을 면책이라고 하겠죠. 그럼 면찬이 면전에서 칭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과면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을 면전에서 꾸짖어 준다면 강직지인이라. 강직, 굿셀 강자, 고들직자죠. 굿센, 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친구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하고 자꾸 이렇게 꾸짖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면전에서 꾸짖어 주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이 불신이면 비직지운이랍니다. 말이 은자가 있으니까 언자가 말을 하다 라는 뜻이죠. 말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신, 믿업지 못하다. 이 신자 믿을 신자니까요. 불신하면 이 신자는 믿다라는 뜻이죠. 믿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비직지운이라. 비직지운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본 이유는 빗자도 아닐 빗자고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 또 쓰이는 글자 뭐 있습니까? 아니 불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비직지우와 부직지우를 조금 구별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빗자는 군자 불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군자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니 불자 다음에는 사실은 뭘 부정한다고 했습니까?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아니 불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빗자는 명사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을 했는데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빗자는 아니다죠. 뭐가 아니냐 하면 직지우가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벗이죠. 그게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죠. 정직한 벗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걸 부직지우라고 써서 빗자를 아니불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한 친구가 아니다라고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친구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직지우냐 부직지우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번역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정직하지 않은 친구다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틀렸죠. 이거는 부직지우다라고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빗자니까 여기서는 직지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원래 그 문법에 맞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가 직지우 전체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단 직에만 해당하는? 직지우 전체에 걸리죠. 예, 직자는 정직하다라는 뜻이고 직지우가 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대충 느낌은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떻게 번역되는지. 밑에 지금 어떻게 번역이 돼 있죠? 역시 정직한 벗이 아니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직지우하면 정직하지 않은 친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선종지하고 지과 필기하랍니다.
견선종지하고 선을 보다가 견선이죠. 선을 보면 종지 그것을 따르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 선행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선을 따르고라는 말이겠죠. 이 지자가 맞는 말은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보게 되면 그 선을 따르고 나도 따라서 그 선을 행하고라는 그런 말이고요. 지과 필개하라. 허물을 알게 되면입니다. 잘못을 알게 되면 내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고치라. 그 나의 잘못을 수정하라라는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붕우유가어든 중고선도하라. 임무체구면 이함불이니라. 면찬아선이면 첨유지인이요. 면체가가면 강직지인이니라. 언이불신이면 비직지운이라. 견선종지하고 지과 필개하라. 예, 그 다음에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인찬자는 백사계위며 염인책자는 기행무진이니라. 직목무음이요 직사무돈이라. 송무배결이요 지분해탄이라. 예. 열자는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열하면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찬하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열인찬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사교이며, 백사하면 100가지 일이라는 뜻인데, 백자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많은, 모든이란 뜻으로 쓰이죠. 백사하면 모든 일입니다. 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모두 위 거짓이 되며 라는 뜻이죠. 이 위자는 거짓이 되다라는 뜻도, 거짓이라는 뜻도 되고요, 헛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헛되다라는 뜻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만을 좋아하는 사람, 충고보다도 칭찬해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모두 헛되게 되고라는 말이죠. 실제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염인책자는 기행무진이니라. 이건 똑같은 형태의 글자만 다르죠. 염자는 싫어하다라는 뜻이고요. 인책하면 뭐겠습니까? 남의 꾸짖음이죠. 남의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기행무진이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죠. 그 사람의 행동에 진이 없게 된다. 이 진짜는 뭐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발전, 진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에 진보가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목무음이요 직사무돈이라. 직목, 곧게 자란 나무입니다. 곧게 자란 나무는 그늘이 없고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나무가 그냥 쭉쭉 뻗어 자라고 가지가 옆으로 막 이렇게 막 뻗어 나오지 않은 그냥 곧게 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곧게 자란 나무는 그늘이 없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늘 지는 것은 다 가지가 만들어낸, 무성한 가지와 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곧게 자란 나무는 그늘이 없고, 자는 그늘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무돈이라. 직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곧은 선비, 정직한 선비입니다. 정직한 선비는 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 무리 도자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인 말이겠습니까? 직목은 그늘이 없고 직사는 따르는 무리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나무도 옆으로 그 곧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막 가지도 있고 해야 그늘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모이고 쉬게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직한 선비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곧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정직해야 된다, 곧아야 된다, 설령 그늘이 없더라도, 설령 따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니면 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정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다, 우리는 지금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아시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출처를 찾아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 출처를 찾아보면 의림이라는 저 책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백가의 그 훌륭한 말들, 좋은 말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똑같은 말이 있죠. 직목무음하고 직사무돈이라. 시로 현인직사는 상불영어세니라.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전체 출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곧게 자란 나무는 그늘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한 선비는 따르는 벗이요, 따르는 사람이 없다. 시는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이 시 자체가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란 뜻이거든요. 시는 그러므로란 뜻이고요. 현인직사는 상불영어세니라. 현명한 사람과 정직한 선비는, 이런 말이죠. 현인과 직사는 상불영어세. 상자는 항상. 그 다음에 불용하면 용자는 용납받다, 용납되다. 불용하면 용납되지 못한다, 용납되지 않는다죠. 그 다음에 어세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출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늘이 없더라도, 설령 따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의미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죠. 현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용납되지 못한다. 용납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납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라고 논의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뒤에 문장을 떼게 되면 우리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의미는 쓰일 수 있지만, 원래 의미 자체는 정직해야 되고 곧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목은 그늘이 없고 직사는 따르는 무리가 없다. 너무 정직하니까. 하지만 그 행동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쁜 행동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배결이요 지분해탄이라. 이거 또 유명한 말입니다. 송무배결하면 요즘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소나무가 무성하다,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거의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의 벗끼리, 어떤 벗이 잘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벗이 기뻐해 주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지분해탄이라. 지초, 해초 다 향기 나는 풀을 말합니다. 지초, 지자. 지초가 불에 타면입니다. 지초가 불에 타면 해초가 탄식한다, 한탄한답니다. 역시 이 향기 나는 풀인데 자기와 어떤 그 성향이 같은 훌륭한 친구가 해를 당하면 다른 친구가 탄식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그 출처가 있습니다. 시인 송무의 배결하고 자지분이 해탄이라. 저기 중국 진나라 때 육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기라는 사람이 썼던 탄서부라는 그 부는 우리 왜 적벽부 하듯이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한문의 문체입니다. 그다음에 탄서하면 탄자는 한탄하는 거고 서자는 세월이 막 지나가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한탄을 읊은 글이란 뜻이고 이 내용 자체는 자기가 육기가 나이 40살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것들보다 죽어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읊은 글이 탄서부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 송무의 배결하고 차 지분이 해탄이라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신자 요거 없고 중간에 말일이자 없고 네 글자씩만 따온 겁니다. 신자는 진실로라는 부사로 쓰입니다. 진실로 소나무가 무성하면 그 다음에 잣나무가 기뻐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일이자가 앞에가 뭐뭐하면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자는 감탄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죠. 지초가 불이타니 해초가 탄탄하도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던 이 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뒤에 하나 더 있나? 네. 그 탄서라는 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재천상활 서자여사 부인저 불사주야로다 논어에 나오는 탄서 공자가 탄식한 이 서자는 갈서자 흘러가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재천상활 공자께서 천상하면 샘 내가를 천상이 상자는 그 위도 있지만 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상하면 내가입니다. 공자께서 내가에 계시면서 말하기를 서자여사부 가버리는 것이 라는 말입니다. 서자가 갈서자고 자자가 가다라는 뜻이니까 내가에 있으니까 물이 쭉쭉 계속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여사부 여자 뭐뭐와 같다 이것과 같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자는 감탄종결사로 쓰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 이것과 같구나. 세월이 자꾸 흘러가 버리는 것이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과 같구나 라는 뜻입니다. 불사주야로다. 사자 그칠 사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칠 사자입니다. 밤과 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구나. 아까 탄서부라는 그 말 자체가 이 공자의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쓴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어 자안에 나온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월인찬자는 백사계위며 염인책자는 기행무진이니라. 직몽무음이요 직사무돈이라. 송무배결이요 지분해탄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